안녕하세요. 아는 게 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2026년 3월 27일에 우리나라 약간 보건복지, 돌봄, 요양 분야에서 큰 체계가 개편되는 게 있습니다. 통합돌봄이란 이름이고요. 시행일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론은 의료, 요양, 돌봄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합돌봄이라고 부르는 거고, 기왕이면 의료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게 초점입니다. 자, 시행일이 2026년 3월 27일이고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뭐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아직 안 된 곳들이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5% 정도가 준비가 조성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통합돌봄이 뭐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추진 경과. 자, 시범 사업으로 먼저 실시했죠. 처음에 뭐 2019년에서 22년 16개 시군구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시범 사업 23년, 25년. 그래서 25년 9월부터는 뭐 전체 지자체가 참석하는 걸로 바뀌었고 3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돌봄 통합 지원법 이 24년 3월에 이미 제정이 됐죠. 자, 그래서 의료, 요양, 통합 지원 서비스에 관한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던 곳, 본인의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통합적으로 집에서 지원을 받겠다. 대상자는 뭐 나이가 있으신 노쇠 또는 장애라든지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 내가 뭐 다른 가족이 있어서 돌봄을 받는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1인 가구가 특히나 많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 있더라도 다 일을 나가거나 뭐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가족에게 돌봄을 받기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없이 다양한 지원을 합쳐서 받게 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인 장애인이 대상이지만 지자체, 여러분 시군 구청에서 판단하면은 젊은 분들도 당연히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뭐 이런 거는 꼭 나이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내용이니까요. 지원 내용은 의료, 건강, 방문, 뭐 요양, 일상돌봄인데 이건 제가 서비스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몰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은 건강보험시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조사 판정, 이분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고요. 전문기관, 뭐 건강 근로능력 평가처럼 아마도 연금공단, 건보공단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지원 계획, 시군구에서 마련을 하고 연계, 의료기관이 갈지, 요양시설이 갈지, 사회복지시설이 갈지, 사람을 파견을 어디서 할지 등들도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구청에서 볼 때 이분은 필요하다 하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냐? 자, 기존에는 개별 분절적 서비스, 뭐 흔히 우리가 붙여간 칸막이라고 하죠. 보건복지부는 이쪽에서, 뭐 다른 사업부는 여기에서. 그래서 의료, 돌봄, 뭐 요양 이게 전부 따로따로 시행이 됐는데, 이걸 지자체, 구청을 하나의 구심점, 컨트롤 타워로 두고 여기서 하나로 뭉쳐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모아서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보편적 돌봄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서비스 내용입니다. 주요. 자, 노인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방문 진료, 진찰, 처방, 검사 이런 것들을 진료까지도 가능하고요. 치매 검사 등등도 관련 가능하고요. 치매 검진도 가능하죠. 정신건강 관리도 가능하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것도 가능하죠. 이거는 의료 쪽이죠. 여기는 건강관리, 뭐 운동 프로그램, 낙상 방지,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한 건강을 관리하는 것들을 보건소 등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요. 장기 요양도 뭐 장기 요양은 이미 받고 계시죠.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이것들도 당연히 기존 서비스를 함께 통합해서 관리가 되고요.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응급안전 서비스 다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이분에게는 노인 맞춤 돌봄이 오히려 맞겠구나, 아니면은 치매 검진도 필요하겠구나, 이걸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뭉쳐서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된 것들이 치매 전문 관리, 복약 지도, 재택 의료, 재가 긴급 돌봄 등등이 추가로 전국 서비스가 있고요. 장애인 통합 돌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비스들을 기존 것들을 다 합쳐서,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시범 사업 결과, 뭐 제공 서비스가 대부분은 3분의 1씩 차지하네요. 방문 요양이 가장 많았고, 일상 돌봄, 보건의료, 건강관리 순으로 제공을 기존에 해봤고요. 그러니까 시행되는 거는 전국 시행은 3월이지만 이미 한 2년 정도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봤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비용이 대조군 대비 41만 원 정도 절약이 됐다. 사실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원을 하거나 자주 병원에 방문하거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좋게만 볼 게 아니게 또 입원하는 것보다 본인 집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뭐 부양할 수 있는 부담이 감소됐다. 그래서 대조군에 비해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요양병원 입원율이 한 3분의 1 정도로 적네요. 그다음에 요양시설 입소율도 10분의 1 정도로 적고 요양 부담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가족들의 부담도 한 70% 정도 이 사업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고령화라든지 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또는 비용, 병원비라든지 국가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을 좀 아끼겠다라는 차원도 있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신청을 할 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뭉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근데 물론 당연히 요양병원에 입원을 필요하신 분인데 정부에서 아닙니다. 선생님은 재가로 꼭 집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중증이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낙상 사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에 입소를 하셔야겠죠. 그런 거를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장기 요양, 방문 요양 이 서비스가 좀 추가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통합 돌봄으로 달라지는 거. 기존에는 병원과 시설 중심이었다면 재가 집에 있으면서 받게 된다. 그리고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치매라든지 낙상 위험, 건강 관리, 운동 프로그램 이런 걸 하게 되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통합 돌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그리고 소득 기준으로 어려우신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받을 수 있었다면 여기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경제적 걸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겠다. 이것도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서비스를 다 획일적으로 맞췄다면 여기에는 각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복지자원 강점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시행해 보겠다라는 게 가능하고요. 제공 방식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복지 중심에서 복지 요양 의료가 통합해서 지원이 된다. 근데 이게 약간 아까 언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행률이 이 당시는 1월이니까요. 전체가 100%가 아닌 지자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게 3월에 당장 시행한다면서 아직 안 된 곳들, 도서, 산간, 농어촌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꽤 나오고 있죠. 어찌되었든 3월 달 되면 뭐 이게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바뀌게 될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뭐 기초수급자고 내가 아직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제도로 우리 국가 전체가 약간 변화한다라는 차원에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